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절 일반전표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실기편 문제 4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실기편 문제 2번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계상 거래가 제시되면 그 내용을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새롭게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기편 문제 2번. 그와 달리 지금 보려고 하는 실기편 문제 4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무언가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틀리게 입력되었다 이겁니다.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실기편 문제 4번이랍니다. 그래서 실기편 2번 내용을 풀 수 있다면 실기편 문제 4번도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실기편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는 두 문항 출제되는데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나중에 제7장에서 연습해 볼 거고요. 지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스타일의 문제만 연습해 볼 겁니다. 됐지요? 바로 출발합니다. 자, 기출하기 문제. 회사는 주식회사 제1 코드번호 1101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틀린 부분을 정정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11월 8일의 입력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문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그지? 메뉴부터 열어봅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제1 코드번호 1101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봅니다. 자,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11월 8일.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 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변의 현금이라는 뜻이다, 그죠? 대변의 현금, 차변에 800번대 코드인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의 증가가 차변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현금 9만 원, 차변의 수도광열비 9만 원 됐지요.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차변의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문제 내용 읽어봅니다. 11월 8일 영업부 사무실 수도광열비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했어.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 원이랑 전기요금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걸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현금 9만 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겁니다. 차변 회계 처리가 틀린 것이다. 판관비, 즉 800번대 코드 비용이 아니고 500번대 코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는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다, 그죠?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이름의 계정 과목 쓴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500번대 코드로 된 가스 수도료 4만 원을 차변 회계 처리,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5만 원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수정합시다.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차변, 대변 이라는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 전표 내용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출금이라는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기존 전표는 놔두고 아래쪽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입력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채점은 전표 번호 이런 거 채점 대상 아닙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 정확하게 딱 결과값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정답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표 자체에서 수정해도 되고요.
기존 전표는 삭제해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입력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저처럼 성격 급한 분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냥 삭제부터 하고 새로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변 회계 처리는 그대로 기존 내용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떻게 입력되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삭제한 데이터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삭제했던 거에 다시 줘야 됩니다. 아, 출금 전표였네? 대변이 현금이었네? 대변 현금 9만 원은 그대로 입력해야 되겠네? 요거를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삭제했던 내용 다시 확인했고요. 이제 다시 원래 화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좌판에 있는 ESC 버튼 요거 클릭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시 깨끗하게 그냥 입력해 보자. 대변에 구분란에 4 대변 적는다 그지? 현금 9만 원 적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놔둬야지. 차변을 회계 처리 수정한다. 5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가스 수도료였다 그지? 이걸로 수정하고 얼마요? 4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전력비라는 500번대 코드 비용으로 5만 원 기록하면 수정 완료 됐습니다. 자, 요것이 실기편 문제 4번 오류 수정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연습 들어갑니다. 자, 기출 확인 핵심 기출문제 실제 기출된 실기편 문제 4번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핵심 기출문제 1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72 코드번호 1172 제72회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회사 열리는 메뉴 닫아버리고요.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72 주식회사 72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이겁니다. 자, 두 문항 출제되었는데 한 문항만 연습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나머지 한 문항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걸로 출제된 모양이다. 그지?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7월 13일.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십시오. 7월 13일. 7월 13일자 전표 내용 볼까요? 차변에 800번대 코드의 세원과 공가, 비용의 증가 기록되어 있고요.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30만 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요거를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취득세라는 세금은 차량이라는 자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변 계정 과목을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문제의 경우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납부한 거는 뭐 건드릴 거 없다 그지? 그대로 놔두고 차변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금액 30만 원도 고칠 거 없다 그지? 금액이 대변 계정 과목과 금액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고칠 거 없고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요 전표 그대로 놔두고 아래쪽에 새롭게 입력해도 됩니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기존 전표에서 그냥 고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그지? 그렇게 작업합시다. 차변 계정 과목을 비용의 증가가 아니고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할 거다. 자산 이름은 차량 운반구다. 됐습니다. 수정 완료. 아시겠죠? 자, 메뉴 닫고요. 자, 다음 회차 봅니다. 이번에는 핵심 기출문제 2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5 제65회 기출문제입니다. 됐죠?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5 주식회사 65로 바꿉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자, 이번에는 며칠 7월 10일자 내용이네요. 7월 10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의 증가다.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다. 45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잔소리 하나. 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 알고 있지요? 세금과 공과라고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그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금과 공과 아니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계정 과목 이렇게 검색되고 입력되는 경우도 있거든. 당황하지 마라. 똑같은 의미다. 아시겠죠? 실무에서도 이렇게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혹시 나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과 공과구나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되어 있어. 내용 읽어봅니다. 7월 10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6월 25일 직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직원 월급 줄 때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했었답니다. 그거 뭘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까?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천 징수한 금액을 납부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돈 낸 거를 적습니다.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그지요?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차변을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요 차변 계정 과목이 틀렸다 이겁니다. 자, 대변 계정 과목은 현금이고 금액은 45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지? 그대로 놔두라 이겁니다. 고칠 게 없고 고칠 건 only 차변의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어이? 자, 차변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금에서 뭘로?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수정하자. 수정 완료. 자, 이렇게 한 회차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문제 3번 주식회사 62 코드번호 1162 제62의 기출문제네요. 1162로 수정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자, 요 회차는 두 문항 연습할 겁니다. 두 문항 모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걸로 출제된 모양이네. 오케이. 자, 1번 문항 1월 29일 영업부 사무실 수도 광열비로 자, 그럼 1월 29일 전표부터 열어보고 문제 읽어볼게요. 1월 29일 자, 차변의 수도 광열비라는 8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8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이? 자, 1월 29일 영업부 사무실 수도 광열비로 8만 원을 현금 지급한 걸로 회계처리 입력되어 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는 제품 제조 공장의 수도요금 3만 원과 전기요금 5만 원인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우리 기출 확인 문제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유사한 스타일이다, 그지? 대변에 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고칠 거 없어. 8만 원. 차변이 수도 강렬비라는 8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야. 5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기록해야 된다. 공장에서 생긴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 500번대 코드. 그지? 3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전력비 5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로 5만 원 이렇게 수정돼야 될 거다. 그지요? 대변은 그대로 놔두면 되고 차변 쪽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수정합시다. 자, 기존에 2개의 라인으로 작업되어 있던 거를 3개 라인으로 라인을 한 개 증가시켜야 된다. 그죠? 자, 차변의 수도 강렬비라는 계정 한번 고쳐야 된다. 그죠? 뭘로? 가스 수도료로
500번대 코드. 금액도 고쳐야 된다, 그지? 얼마로? 3만 원. 자, 이제 요 차변 금액을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차변할게, 대변할게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라인, 세 번째 라인에 뭔가 입력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점표 번호가 계속 연속될 겁니다. 그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왕이면 보기 좋게 차변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변으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점표 삽입이라는 버튼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내가 끼워놓고 싶은 자리 아래쪽에다가 커서 위치시키고 점표 삽입 버튼 클릭하면 커서 위치한 바로 위에 라인이 한 개 딱 추가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해도 될 겁니다. 자, 차변에 전력비라는 5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를 5만 원 이렇게 추가시켜 준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됐습니까? 자, 그다음 2번 문항 봅니다. 2월 18일. 그러면 2월 18일자 전표 내용부터 볼까? 2월 18일.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네. 무슨 내용일까? 2월 18일 제조사원 김사랑의 시내교통비 5만 원의 현금 출금 거래가 장부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답니다. 우리 제조사원,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원한테 시내교통비 명목으로 5만 원 현금 지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예 누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실기표 문제 4번 오류수정 문제인데 실제 내용은 실기표 문제 2번에서 출제되는 새롭게 입력하는 스타일로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롭게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뭐 굳이 편의 기능 사용한다면 출금이라는 편의 기능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쓰지 않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죠? 구문 안에 3번 차변을 입력할 때는 3번, 대변 입력할 때는 4번이라고 이렇게 딱딱 입력해가지고 차변 내용, 대변 내용 하나씩 전부 다 입력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대변부터 입력할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다. 얼마요? 5만 원. 그리고 차변은요.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하면 될 거고요. 코드 번호는 제조팀에 일하는 직원이니까 제조원가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요 회차 작업 끝났고요. 자, 다음 회차 넘어갑니다. 핵심 기출 문제 4번 주식회사 60 코드 번호 1160 제60회 기출 문제네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0 주식회사 60으로 변경하신 다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자, 이번 회차도 두 문항을 연습하네. 자, 1번 문항 7월 19일 7월 19일 내용 봅시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7월 19일 영업부에서 미란 유통에 대한 미지급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이체한 금액 28만 1,000원에는 송금 수수료, 판관비로 처리한답니다.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서 써야 됩니까? 자, 대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돈 나갔습니다. 얼마가? 281002. 근데 차변이 조금 틀렸다 이겁니다. 자, 미지급금 결제한답니다.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거래처는 미란 유통이었대. 얼마가? 28만 원이 결제되었다 이겁니다. 28만 원이라는 미지급금을 결제하려고 28만 1,000원을 쏘아주었답니다. 왜? 1,000원은 송금 수수료래. 계좌 이체 수수료가 1,000원 생겼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판관비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습니까?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1,000원을 끼워넣고 차변의 미지급금을 28만 1,000원에서 28만 원으로 금액 수정하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대변에 28만 1,000원 보통 예금은 그대로 놔두면 된다. 자, 차변의 미지급금을
미란 유통 거래처 그대로 놔두면 되고 28만 1,000원을 28만 원으로 수정하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 1,000원을 끼워 넣으면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차변의 28만 1,000원을 28만 원으로 수정한 이 상태에는 이제 차변할게 대변할게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뭔가 입력하더라도 연속된 전표 번호가 부여될 거야. 그렇게 작업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왕이면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좀 보기 편하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전표 삽입 기능 활용하자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정 완료. (2번) 문항 9월 23일. 자, 9월 23일자 입력 내용을 볼까요?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9월 23일 제조부서 직원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800만 원을 이차에 불입했는데 회사는 실수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납부한 걸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단골 메뉴다 그지? DC형은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엄청 단순했다 그지?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차변을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확정급여형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불입하더라도 여전히 회사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입한 돈을 회사 장부상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산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었다 이겁니다. 자, 지금 퇴직연금 불입했는데 뭐였다고? DB형이었다고. 확정급여형이었다고. 그러면 차변을 회계처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로 퇴직급여라고 지금 한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은 건드릴 필요 없어. 금액도 800만 원 맞아.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퇴직급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 고치자. 됐습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수정.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닫고 다음 회차로 가봅니다. 핵심 기출문제 5번 주식회사 59 코드번호 11599고요. 제59회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9 주식회사 59로 변경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자, 8월 18일자 내용. 출금 전표 무슨 뜻입니까? 대변이 현금이라는 뜻이다. 그죠? 대변이 현금 차변에 8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8월 18일 본사 영업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출금 거래 120만 원은 알고 봤더니 원재료 매입처 백합 상사의 원재료 계약금을 지급한 걸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칠 거 없어 그지?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요거는 잘 회계 처리한 거야. 차변이 틀렸다 이겁니다.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가 아니고 계약금을 준 거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는 거다. 금액에 대해서는 120만 원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그죠? 거래처 관리해야 될 겁니다. 백합 상사 이렇게 수정합시다. 자, 물론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출금이라는 요 편의 기능에서도 수정 가능합니다. 대변은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지? 현금이니까 차변적 내용만 선급금 백합 상사 120만 원으로 요 내용을 그냥 요 자체에서 수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출금, 입금이라는 편의 기능 쓰지 않기로 했다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업할게요. 기존에 있는 전표는 삭제해 버릴 거야. 아래쪽에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대변부터 입력합니다. 대변의 현금 120만 원.
차변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적고 백합상사라는 거래처 관리할 겁니다. 금액 12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내용 새로 입력했고요. 기존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 자, 메뉴 닫고 마지막 회차 핵심 기출문제 6번 봅니다. 제57의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57, 코드번호 1157입니다. 주식회사 57, 일반 전표명 메뉴 엽니다. 자, 두 문항 연습합니다. 자, 1번 문항 7월 25일자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자 7월 25일 열어봅니다. 7월 25일 출금 전표 대변이 현금이라는 뜻이다, 그지? 자, 차변은 세금과 공과라는 5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로 차변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7월 25일자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당해 연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6장 부가가치세라는 세법 이론을 공부하고 나야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관련 오류수정 문제로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미리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 6장, 7장 내용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기가 될 거다. 지금은 좀 얼떨떨 하더라도 제 설명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됐죠?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도소매기업이고 매출이 100만 원, 매출 원가가 80만 원. 그래서 매출 100만 원, 매출 원가 80만 원. 그래서 20만 원만큼 마진을 얻은 회사다라고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도소매기업, 상품 구입해서 상품 비싸게 파는 회사야. 얼마에 팔았냐면 100만 원에 팔았고 그 팔아먹은 물건은 애당초 구입할 때 80만 원 주고 구입했었다 이겁니다. 자, 단순화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자, 100만 원만큼 물건 팔았어. 대변에 자, 매출, 상품 매출이겠다, 그죠? 매출이라고 적을게요. 수익의 증가 100만 원 기록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자, 현금 받는데 얼마 받냐면 물건값 100만 원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 10%, 10만 원 같이 해서 110만 원 돈 받는다 이겁니다. 10만 원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부채로 기록합니다. 이름이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겁니다. 영어로는 VAT라고 부른다 그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른답니다. 부채다.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인데 우리가 잠깐 받았다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매출 원가 8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지? 자, 회계 처리, 매출 원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상품 구입할 때 차변에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했다가 나중에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매출 원가로 계정 대체를 할 거다, 그죠? 자, 물건 구입할 때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매출 원가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차변의 상품 기록하고 얼마? 80만 원 주고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80만 원 주고 물건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아먹는 도소매업 기업이다. 자, 상품 80만 원짜리 구입할 때 대변에 이제 돈을 현금으로 준다고 가정합니다. 물건값 80만 원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 8만 원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88만 원 돈 나간다 이겁니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준 부분은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고요. 계정 과목 이름은 부가세 VAT 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100만 원 빼기 80만 원, 20만 원만큼 마진 얻을 겁니다. 자, 이래놓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거다, 그지? 그때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얼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차변의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자산의 감소.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2만 원이다, 그지? 2만 원 의미는 뭐라고요? 80만 원 주고 물건 구입해서 100만 원에 팔아서 20만 원 마진 얻었잖아, 그지? 20만 원 마진 부분의 10%다 이겁니다. 네가 20만 원 마진 얻었다고 마진 얻은 거의 10%만큼은 너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는 이제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현금이라고 대변에 회계 처리될 건데요. 현금으로 바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러한 작업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3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3달마다 이러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결과값을 일단 2만 원 세금 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다, 그지?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부채다 이겁니다. 나라에 세금 내야 됩니다 라는 의미고요. 요 미지급 세금을 요 3달에 한 번씩 정리한 요 내용에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했잖아, 그지? 요거를 이제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이제 정리한다 이겁니다.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변에 이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나갈 거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갔다고 볼까요? 보통 예금. 그래서 결국 2만 원이라는 세금을 낸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나중에 제 6장, 7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다. 이 부분이 출제된 겁니다. 자, 이 회사는 3달에 한 번씩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9274100이었다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9274100이라고 6월 30일에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4, 5, 6 세 달치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정리해서 6월 30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7월 25일에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변에 기록했던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를? 9274100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분개해야 되는 거를 이 회사는 엉터리로 차변에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의 증가로 지금 회계 처리한 거다 이거지요. 됐지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니까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십시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렇게 회계 처리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자, 회계 처리 흐름에서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비용이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세금을 냈습니다. 단순한 사례에서는 2만 원이라는 세금 냈잖아, 그지?
2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든지 무슨 세금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비용이 차변에 2만 원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세법적인 학문으로 볼 때 간접세라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낼 때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기록될 거다. 차변이 비용 계정 과목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돈을 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그게 직접세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인데 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특성이 있고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회계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다른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에서는 절대로 비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2만 원 세금 내는 거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건 팔아먹은 상대방 회사에서 돈을 받았잖아. 10만 원. 그리고 물건 구입할 때 상대방 회사한테 세금 성격의 돈을 주었다 그지? 받은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에다가 상대방 거래처에 준 거 요걸 빼니까 2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냥 나라에 납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만 잠깐 등장했다가 감소할 뿐 절대 비용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그거를 우리 세법학이라는 이론에서는 간접세라는 특성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론적으로 중요한 분계다 보니까 오류수정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미리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렴풋이 뭐 그렇게 돌아가고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만 생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죠? 됐습니다. 자,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지만 소개해 드렸고요. 자, 참고로 6월 30일 날 진짜 회사가 이러한 회계 처리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6월 30일자 분계 봅니다. 6월 30일 자, 보십시오. 6월 30일에 차변에 적혀 있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전부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렸고 대변에 적혀 있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차이 금액을 뭘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대변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6월 30일에 요거를 7월 25일에 언제게 회계 처리된다고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는 거야. 9274100 그리고 대변은 이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적으면 돼.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7월 25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7월 25일 겠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가 회계 처리되었는데 이거 틀렸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비용의 증가가 오면 안 돼.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7월 25일자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한다. 92741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인지 보통 예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예금이라고 언급돼 있어.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을 보통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입력되었고요. 이제 기존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지만 미리 맛배기로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9월 10일 그럼 9월 10일에 어떻게 입력되는지 볼게요. 9월 10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9월 10일 현재 주식회사 청평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동사 가틀동 회사 사자. 그러면 앞에 주식회사 청평을 말한다 그죠? 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받은 걸로 밝혀졌답니다.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어. 1,700만 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기록되었다가 없어지는 거는 얼마밖에 없다고? 1,000만 원. 대변의 회계 처리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요겁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는데 뭐 주식회사 청평이래. 그 금액은 1,7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만 기록되어야 된다. 나머지 700만 원은 무엇이냐면 주식회사 청평이 우리한테 발행한 약속금이 있대. 받으러 온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을 때 차변이 그게 없어지면서 들어오는 거다 이겁니다. 돈이.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이 뭐로?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확한 내용으로 분석해 보았고요. 이걸로 이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합니다. 요 자체에서 바로 수정해도 되겠네. 차변 보통 예금 1,700만 원 그대로 놔두자. 대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거래처 주식회사 청평 요거 맞아. 금액을 수정하자 이겁니다. 1,7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으로. 그리고 대변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그지? 주식회사 청평 금액은 70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오케이. 이렇게 올 수정 분석해 보았고요. 참고로 우리 교재에 뭐 기존 주식회사 청평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걸 뭐 조회하면 이렇다라는 뭐 화면이 뭐 참고로 이렇게 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굳이 작업 안 해도 된다, 그지? 이 문제의 경우 외상 매출금 잔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작업 안 해도 됩니다만 우리 조회라는 거를 한번 구경해 본다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거래처 주식회사 청평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니까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로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 열어서 9월 10일자 잔액을 보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9월 10일 뭐 그렇게 조회하면 되겠네. 1월 1일부터 9월 말고 9월 10일로 이렇게 조회해야 정확할 거다, 그죠? 9월 10일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주식회사 청평. 참고로 이렇게 한번 조회해 본다면 이렇게 잔액이 자세한 내용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죠? 1월 15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바람에 잔액이 1,000만 원 있었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9월 10일 날짜로 수정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싹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9월 10일 날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거 입력하기 전에는 잔액이 얼마 있었다고? 1,000원 있었다. 뭐 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이렇게 조회를 해 본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 내용 따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필요 없는데 뭐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았네요. 오케이. 이렇게 올 수정에 대한 문제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4번 올 수정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